그 마음 아무튼 물질 이외에 이 몸 이외에는 전부 마음이라는 이름의 범주에다가 넣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럼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아오셨죠. 네. 예. 네. 뭐 혹시 또 마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게 혹시 또 뭐 있을까요? 뭐 별로 그렇죠? 예, 별로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인 것 같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당연히 나인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죠. 예. 그런데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누구나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때에 당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입증이 된 사실이라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내가 맞더라 라고 증명 이렇게 한 사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죠.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증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당연히라고 하셨는데, 당연히라는 말은 이거는 증명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당연히라는 거는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냥 나는 나인 것이고 네. 뭐 내 몸도 있고 뭐 내 생각도 있고 이런 그렇게 네. 보는 거 뭐 아닌가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없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봤죠. 어쨌든 그것도 당연이라는 범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옛날에 땅이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모두 다 알고 있을 때에 이게 땅이 평평한 게 맞나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입증하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럼 땅이 그 평평하니까 우리가 다니지.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으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증명은 안 됐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생각조차 않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그것도 고정관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정된 관념이잖아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면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를 깨달아라 그랬어요. 또는 마음을 깨달아라 그랬고 또 네가 부처다 이랬어요. 또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마음이 부처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부처다 이거지 선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잖아요. 일체의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선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가깝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하죠. 우리 중생의 특징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반경 내에서 적당히 왜곡시켜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가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바른 말이지 대충 해놓은 말이 아니다. 물론 정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법이 마음이 부처다 그랬으면 거기는 선한 마음이 부처다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일까? 온갖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일까? 요거는 여기 잠시 두고요. 몸을 먼저 볼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사는데 진짜 몸이 내가 맞고 마음이 내가 맞느냐 이거를 지금 한번 거사님께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왜?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했으니까 응당이 법계성을 잘 한번 봐라. 이랬거든. 잘 한번 봐라. 잘 보는 거는 뭐냐? 고정관념 없이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 없이 본다는 것이 일단 불가능해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테이블이다 하는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고정된 관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관념 없이 보라 하는 것은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 없이 보여지느냐? 딱 깨달았을 때에 고정관념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그때 이제 실상이라 그러죠. 실제의 진짜 모양을 본다 이거죠. 근데 나 이 몸을 봤을 때에 몸이 나인지 진짜 고정관념 없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응관법계성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느낌 있죠. 지금 나 할 때 이 나 이것이 어렸을 때도 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렇죠.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내가 다녔죠. 네.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내가 다녔고 공부도 내가 했고 항상 그 나가 있었죠. 중학교 갔을 때도 그냥 그 나가 또 계속 있었죠. 내가 중학교도 다녔고 고등학교도 내가 다녔고 그때도 나가 있었죠. 잠잘 때도 내가 잠자고 밥 먹을 때도 내가 밥 먹고 학교 갈 때도 내가 학교 가고 기분 나쁠 때도 내가 기분 나빴고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기분 좋았고 그 나는 항상 있었죠. 그 나가 하나죠. 그 나가 계속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래 했죠. 그리고 대학교도 갔고 고시 시험도 보셨고 또 판사님도 되셨고 그때도 자기가 있었죠. 이 초등학생, 난 지금 초등학생이야. 나는 중학생이야 지금. 나는 지금 대학생이야. 나는 지금 판사야.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판사님 이후에는 지금은 변호사. 네, 그러면 자 지금은 변호사이시다. 그러면 초등학생, 뭐 대학생, 판사, 변호사 요것은 바뀌었죠. 말하자면 이것을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할 때에 그 옷은 계속 바뀌었는데 이 나 그냥 이 나라는 느낌이 있죠. 그냥 내가 나 할 때 그냥 이 나라는 느낌. 이것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세요? 그냥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릴 때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네. 나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뭐 약간 좀 생각이 약간 좀 글쎄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약간 좀 익은 상태의 나 아니겠나 네. 이런 정도로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변화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잘 보면 성격도 조금 변했을 수 네, 네, 있고, 그렇습니다. 사고방식 뭐 이런 것도 좀 네, 변했을 것이고, 네, 뭐 많은 것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변했죠. 네. 그런데 성격이나 사고방식 또는 뭐 사고의 깊이 뭐 그런 것은 변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격이다, 사고방식이다 이런 거는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으로는 성격이 내 성격이고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고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 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우리가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다. 나는 뭐 성격이 좀 차분하다라고 한다면 차분한 성격인 줄 내가 알죠. 나는 성격이 차분해. 그러면 이 차분함이라는 것은 나는 차분해라고 알고 있는 놈이 있죠. 그러면 이 성격은 차분하다가 또 변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럼 차분하다가 좀 급한 성격으로 변했다. 그래도 나는 동일하죠. 내가 사라지고 다른 나가 생겨난 건 아니죠. 나는 동일한데 이 성격만 변했죠. 나는 동일한데 초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뭐 변호사다 이런 것만 변했죠. 입은 옷만 변했죠. 나는 동일하죠. 그 나는 항상 있죠. 이 한 나가 옷이 다르게 입혀지죠. 그러면 이 나 언제나 있는 이 나, 자 때리면 아픈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알고, 기쁨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알고, 그러면 기쁜 감정이 납니까? 기쁜 줄 아는 놈이 납니까? 기쁨이 사라졌을 때도 나는 안 사라졌죠. 기쁨이 사라진 걸 아는 놈이 이게 나죠. 우리 보통 그냥 이걸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전혀 깊이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한 3살짜리처럼 가만히 이러고 그렇네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닌데요. 이렇게만. 그러면 나는 언제나 있죠. 어렸을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언제나 있는데 내 바깥의 것은 계속 달라졌죠. 성격도 달라지고 뭐든 다 달라졌는데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항상 달라지죠. 똑같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나 이것은 항상 있죠. 항상 똑같이 있죠. 나 이것은 아프면 아픈 줄 알고 화나면 화난 줄 알고 내가 화났어 알고 화가 사라지면 이제 화가 사라졌네 알고 이것은 엄밀히 보면 대상 아닌가요? 내가 안 대상. 그렇죠? 이 감촉이 피부에 느껴진다 그러면 이 느껴지는 감촉이 나는 아니죠.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이죠. 즉 대상이죠. 나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내 성격은 이러이러해 하고 알죠. 그러면 그 성격이 나인가요? 아는 놈이 난가요? 아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동일시에서 짬뽕에서 이거하고 아는 놈하고 알아지는 대상하고가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았죠. 만약에 자 내가 나를 이 손이 손 아닌 것은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못 잡죠. 눈이 눈 이외의 것은 다 볼 수 있는데 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면 이 눈에 보였다 하면 그것은 대상입니까? 이 눈 자기입니까? 대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느껴졌다 하면 그거는 그 느낌은 대상입니까? 나입니까? 느껴졌다는 것도 대상이겠죠. 그렇죠. 느낀 놈이 나지. 느껴진 느낌이 나일 수는 없죠. 내가 느낀 느낌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성격이 이러이러해 라고 알 때에 아는 놈하고 성격하고 만약에 하나라면 성격이 성격을 알 수는 없어요. 손이 손을 잡을 수 없고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성격이 성격을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육지에 섰을 때에 바다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오면 저기가 오네 가네 움직이네 내가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다면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면 이것이 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비유하자면 내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겁니다. 즉 그런 것처럼 무언가 느껴졌다 하는 것은 어떻게 느껴진 느낌이 나인가 느낀 놈이 나지. 그쵸? 그러면 일체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는 놈이 나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내가 본다 하잖아요. 그냥 이나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들린다 하면 들리는 소리가 내가 아니라 듣는 놈이 나죠. 네. 안다 하면 알아진 내용이 내가 아니라 아는 놈이 나죠. 그러면 내가 나는 나를 이해했어 라고 하면 이해된 내용은 내가 아니죠. 이해한 놈이 나지. 어떤 한 이런 정신적인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일체에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 보는 놈, 감촉을 느끼는 놈이 나죠. 또 생각하는 놈이 나지. 그 생각이 나는 아니죠. 생각은 대상이죠. 목적어에 해당되죠. 이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을 가졌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은 나입니까? 아는 놈이 납니까? 아는 사람. 아는 놈이 나죠. 예. 아는 놈. 일체 우리가 딱 이러면 알죠. 아는 놈이 나죠. 근데 우리는 감각이 느껴지면 거기에 딱 관심이 갑니다. 보이면 거기에 관심이 딱 가고 소리 들리면 여기에 관심이 딱 가고 냄새가 나면 그 냄새에 딱 관심이 가고 피부에 느껴져도 그렇고 감정으로 느껴져도 그렇고 생각으로 느껴져도 그렇고 그 느껴지는 것을 분별하는 데에 관심이 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빛을 신의로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존재하는 줄 존재한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보이면 저건 존재한다. 어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냄새가 지금 존재한다.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지금 속상한 감정이 이게 현재 나한테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아니 빛을 신의에 느껴지면 이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금 몸을 보고 있는데 몸이 나라면 적어도 이런 논리로라면 나한테 보이지 않아야 나 아닙니까? 보는 놈이 나지 어떻게 보이는 대상이 나이겠습니까? 왜냐면 보이잖아요. 이런 논리로라면 이게 나가 아닐 수가 있겠네요. 보는 놈이 나니까.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보였다 하면은 대상이지 이 내 눈은 아니죠. 나는 절대 볼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나 언제나 있죠? 이게 우리가 그냥 나 하는 이게 나 아닙니까? 그죠? 그게 나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준 사실도 아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너무나 지당한 나라고 하고 살았죠. 언제부터 이걸 나라고 하고 살았냐? 우리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나라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몸이 나라고 한 것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 몸이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고 이제 엄마가 가르쳐 주죠. 요 몸 얘한테만 누구야 계속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누구야 해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는데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나를 이것을 부를 때 저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것이 저것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게 한 6개월 된 애기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알고 돌아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는 누구야 해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자기라는 이게 안 서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후에 익혀진 학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살, 2살, 3살, 4살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한 4살 때 기억은 조금은 날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근데 한 2살 때 기억은 안 날 거예요. 1살, 2살 때 기억은. 이 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이전에는 요것만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나야, 내가 했어, 내가 먹었어 이런 게 형성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그냥 먹고 배부르면은 갖다 대도 탁 치우고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었지 내가 산다, 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없고 배부르면 그냥 안 먹고 그냥 그랬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는 개념이 차츰차츰 어른들로 인해서 생겨났죠. 그리고 살아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몸을 자기라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의 특징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맞나 보다. 이거 진짜 내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해볼 줄 모르고 당연히 맞겠지. 왜?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응당이 법 개성을 잘 한번 봐라. 일체가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니까 잘 한번 보자. 우리는 잘 한번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몸이 진짜 내가 맞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잘 한번 보자. 지금 자기를 그냥 한번 보자. 쉽게. 그래? 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맞나? 몸이 내가 나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죠. 나. 어렸을 때도 있었고 20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똑같이 항상 있는 그 나가 이 몸하고 지금 하나라면 나라는 느낌, 이 느낌하고 몸의 느낌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몸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크기가 느껴지나요? 그냥 나라고 했을 때 이거 몸이다 마음이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생각은 아르말이니까 그냥 나라는 본능적인 나라는 느낌이고 여기에 크기가 느껴지나요? 아니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내 팔을 잘라내면 나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나라는 느낌이 이 나가 좀 크기가 작아진 느낌이 들까요? 내 팔 이렇게 막 잘라내면 내 몸을 잘라냈잖아. 이 몸이 나라면 몸을 막 잘라내면 이것이 막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라면. 근데 그렇겠죠. 예. 몸을 막 잘라내면 이것이 막 작아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언제나 있는 이 본능적인 이 느낌 이게 작아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니겠죠. 내가 작아졌어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안 들 것 같으세요? 팔 이걸 이거 잘라내. 막 잘라냈어. 팔하고 다리하고를 다 잘라냈어요. 음. 그러면 몸은 작아졌죠. 음. 그런데 이 나라는 본능적으로 언제나 나라고 하고 있었던 이 느낌이거나 이것이 작아진 느낌이 들까요? 크기가 막. 본능적인 거는 뭐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이 나 이거하고 하나라면 작아진 느낌이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본능적인 느낌의 이 나 이거는 크기가 안 느껴진다고 하셨죠? 예. 예.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막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몸의 것을 내 몸에다가 넣죠. 그러면 이 몸이 이것이 이 몸 이거하고 딱 하나라면 이거는 그 결국은 나라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사님의 몸을 일부를 저한테 이식을 했다고 하면 거사님이 일부가 저한테 온 게 되죠. 몸이 자기라면. 그럼 거사님이 조금 나한테 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거사님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식 수술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왔어. 이런가요? 그냥 이 물건만 온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이 물건이 왔어도 거사님은 저한테 온 바가 없죠. 네. 근데 어떻게 이 몸이 나 이건가요? 우리가 세 사람의 몸을 나한테 이식을 하면 내가 네 사람이 된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냥 이 나라는 느낌이거든. 아무리 나한테 이식을 해도 나 이거는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이 조금은 와야지. 조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식을 안 해보고도 알죠. 왜 이식을 안 해보고도 아느냐?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기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가 위에다 덮어버렸냐? 아르마리, 지식이 덮어버렸다. 가르쳐 준 거. 그것이 더 힘이 세거든요. 고정관념이 더 힘이 세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툭 떨어지면 자기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저절로 이거 원래 이게 나였네 하는 거를 이미 지금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거사님께 여쭤볼 때 거사님이 그 느낌을 툭툭 지금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생각하거나 알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느낌을 툭툭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절 문 앞에 입차문례 막존지혜라는 것을 많이 써붙여놨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절에 들어갈 때? 절에 들어갈 때 문에다가. 일주문에? 아무튼 간에 어디 작은 절이든 큰 절이든 어떤 절 앞에 문에다가 이렇게 대문에 절 들어가는 대문에 뭐 그거는 이렇게 유의해서 보지를 안 했습니다. 입차문례 막존지혜라는 말을 많이 써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에 입차 이 문에 문례 들어오면 이 문에 들어오면 막존지혜 막존 존재하지 마라 두지 마라 지혜 아는 것을 두지 마라 아는 것 다 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저 그럼 아는 것을 왜 다 버려라 그랬을까 하면 사람들은 또 쓱 대충 왜곡시켜서 그냥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했을 때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거 다 버려라 이러잖아요. 다 버려라. 그럼 다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물통이야, 이건 컵이야, 이건 테이블이야,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버리라는 소리잖아. 다라는 것은. 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 지식이라고 하지 진리라고는 하지 않죠. 지식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겠죠. 변하죠. 옛날에 밝혀진 지식이 지금은 뒤집어진 게 많이 있죠. 그럼 지금 밝혀진 지식도 나중에 뒤집어지는 게 많이 있을 확률이 있죠. 예, 그렇겠죠. 옛날에 철석같이 맞는 줄 알고 믿었던 사실도 지금 뒤집어진 게 많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 했는데 공기로 꽉 차 있어 뭐 이런 것도 그럴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밝혀져 있는 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이 먼 미래에는 달라질 확률은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우리가 아는 만큼의 지식이 맞는 사실인 줄 알고 살고 있죠. 네. 먼 미래에 드러날 사실을 지금 시험 답안지에 쓰면 그건 틀렸다라고 하겠죠. 네. 모르니까.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밝혀져 있는 것만큼의 사실만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지는 않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정관념을 갖고 삽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지식을 어느 정도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이것은 테이블이야. 이것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라는 사실조차 나중에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거는 죽어도 이건 테이블이다. 이거는 죽어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살잖아요. 네. 이거는 죽어도 컵이다. 이걸 컵이 아니라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 하나하나는 다 고정관념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진 않죠.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 예, 가능성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철저하게 이건 컵이라 다 하는 사실이 그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 컵을 그려놓고 컵이라고 써야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물통이라고 쓰든지 뭐 TV라고 쓰면 틀렸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배우죠. 이렇게 그려놓은 건 무조건 컵이라고 해야 맞다. 다른 말을 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제 우리가 사회를 공동생활을 하고 살아가려면 그런 약속이 필요하죠. 이거를 컵이라고 해야지 이거를 뭐 휴지라고 했다가는 질서가 없잖아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건 컵이라고 해야 맞지만 진짜로 이거는 컵이라고 해야 맞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안 살펴봤다. 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꾸 가면은 옆길로 계속 가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몸이 나인가 그냥 한번 단순하게 아이처럼 한번 보자. 몸이 또 나라면 아까 그 두 가지 예도 들었지만 또 뭐 어렸을 때 우리 몸은 자그만했잖아요. 근데 지금 커졌잖아요. 몸은 커졌는데 어렸을 때도 항상 내가 뛰어놀고 내가 뭐 TV도 보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또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 밤에 잠자고 내가 이 나 이것이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 나 이제 결혼했어. 나 이제 뭐 어떻게 나 항상 그 나는 똑같은 나가 있죠. 나 이거는 그 본능적으로 느껴진 그냥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몸은 어렸을 때부터 2배로 커졌는데 이 나가 커진 느낌이 있어요. 막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크기도 안 느껴진다고 하셨죠. 네. 크기도 안 느껴지는데 그게 어떻게 크다 작다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그죠? 크기도 느껴지지 않는데 크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면 크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이라면 물질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크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 그럼 적어도 비물질이다 나 이거는 그죠? 근데
그러면 나 이게 비물질이다. 그럼 이 몸이가 나 이 느낌하고 이 몸하고 안 맞아 떨어지네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네요. 나 이거는 크기가 안 느껴져. 얘는 크기가 있어. 나 아무리 몸을 이식을 해도 내가 변하는 느낌은 없어. 아무리 내 몸을 떼내도 내가 줄어드는 느낌은 없어. 그럼 몸하고 하나도 안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때렸다 아프다. 아픈 것을 아는 놈이 나다. 아픔이 나는 아니죠. 아는 놈. 이 불교에서 이 몸은 무정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정물 즉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떼내가지고 저기다가 집어넣어도 얘는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 그냥 거기 가서 살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거기 가서 살아. 얘는 무정물이에요. 근데 나 이거는 희한하죠. 온갖 걸 다 알잖아. 때리면 아픈 줄 알고 기분 나쁜 줄 알고 기분 좋은 줄 알고 뭐 속상한 줄 알고 편안한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다 알잖아. 나 이거는. 얘는 무정물인데 얘가 아는 게 아니죠. 나 이게 알죠. 이 크기도 안 느껴진다 하셨고 당연히 크기가 없으니까 모양이랑은 당연히 없겠죠. 무슨 모양이 없죠 여기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나가 이 몸하고는 좀 다르네 그죠. 몸하고 안 맞아 들어가네. 나 이거하고. 그러면 나 이것이 나죠. 몸이 나다는 누가 가르쳐준 사실이고 나 이것이 나인 거는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냥 알고 있죠. 그럼 이 나 이게 나죠 그죠. 근데 이 나가 그럼 마음이냐 보자 이거예요. 마음이냐. 나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나 감정 뭐 이런 거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하고 나도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안 맞아 들어갔어. 그럼 몸이 떨어져 버렸어. 그냥 나가 나야. 자 마음하고 나도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어. 근데 보십시다. 감정이 화가 난 줄 알아. 화가 사라졌어. 화가 사라진 줄 알아.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이 나라면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때 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는 놈이 나예요. 느끼는 놈이 납니까? 그 감정이 납니까? 나 지금 화났어 하고 아는 놈. 아는 놈이 자기죠. 감정은 자기가 아닌 게 되네. 대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왜? 근데 아는 게 그게 마음 아닌가요? 마음.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느껴지는 마음을 마음이라 하잖아, 그죠?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그걸 마음이라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아는 놈 이거는 그 느껴지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요 마음을 두 가지로 써요. 느끼는 놈을 지칭할 때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느껴지는 것도 마음이라 이게 좀 헷갈리게 두 가지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구분할 때는 느끼는 놈은 뭐 본래 마음이다, 뭐 참나다, 생각나기 이전짜리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는 하는데 간혹은 마음 하는 게 바로 본래 참나를 마음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색이다, 공이다라고 개념을 두 개 나눠놨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설명은 안 되지만 물질에 비유한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투명한 물에 빨간 물감을 탁 떨어뜨렸더니 이게 빨간 물로 변했죠. 그러면 이 빨간 물이 됐다. 그러면 투명한 물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여기 그대로 있죠. 예. 그런데 이 투명한 물이 빨간색을 띈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하고 투명한 물하고 지금 하나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우리는 빨간 물로 보이고 만약에 투명한 물이 어디로 가버렸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찾지 않죠. 왜? 이 투명한 물이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예. 공이 색의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 더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느껴지는 마음하고 느끼는 놈하고, 즉 투명한 물이 느끼는 놈이라고 하고 빨간색이 느껴지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빨간색하고 투명한 물이 하나로 있어요. 즉 느끼는 놈하고 느껴지는 감정, 마음하고 사실은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분리를 못해요. 이게 물질도 아닌데 어떻게 분리를 하겠어요? 분리를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게 빨간색을 띠고 있으니까 빨간 물인 줄로만 알고, 이게 파란색을 띠고 있을 때는 파란 물인 줄만 알고, 이 물이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빨간색도 떴다가 투명한 물이 파란색도 떴다가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에 고가 있어요. 괴로움이. 자, 그럼 그래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지칭할 때도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느껴지는 마음을 지칭할 때도 마음이라고 쓰는데, 구분할 때는 본래 마음 이렇게 쓰지만 이 생각나기 이전 자리, 이 아는 놈이 이 마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즉 나타난 마음도 아는 놈하고 이 투명한 물하고 빨간색처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는 용어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 그거는 그냥 설명으로 지나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나 이것이 몸이 아니네. 이 나 이거는, 느껴지는 이거는. 자, 그러면 마음인가 보자 하면 느껴지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마음을 느끼죠. 그래서 알죠. 근데 아는 놈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있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딴 거 생겼다 사라지고 계속. 나는 계속 안 사라지고 있는 이놈이 납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이 납니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본능적인 느낌에서 툭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납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납니까? 아는 놈이 납니까? 아는 사람. 예. 아는 놈이 나죠. 그러면 나타났다가 사라진 모든 마음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나는 언제나 그냥 있잖아. 언제나 있으면서 다 알아. 이게 나죠. 예. 그럼 생각하고 감정은 내가 아니었네요. 일단 지금은 분리가 필요해요. 내가 아니었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내가 아니었네. 그냥 인연 따라, 즉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지고, 여기다가 이 방에다가 보일러를 넣으면 따뜻해지고 보일러를 끄면 차가워지고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지, 그 따뜻함도 이 방은 아니고 차가움도 이 방은 아니죠. 즉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지, 조건에 따라. 그것이 방은 아니었네. 나는 아니었네. 그죠? 네. 그럼 이 나 이거는 몸 떨어져 나갔고, 마음 이거 아니네. 그거하고 다른 나가 있네. 이게 나네. 누구나가 다 그거를 나라고 하고 그건 나인 줄 알고 다 살고 있어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데 이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나라고 느끼는 이게 이건가 이거라고 이제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이 아니 비설신이의 감각이 되어져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이나 감정으로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항상적 자극은 자극이 아니다. 항상 똑같은 강도의 자극을 주면 그거는 나중에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 자극이. 그랬다가 10년 동안 똑같은 강도도 이러고 있으면 처음에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느낌이 있다가 없어요. 이 무슨 자극인지 몰라요. 아무 자극도 없는 줄 알다가 10년 뒤에 만약에 이걸 뗐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때에 뭐가 허전해졌다. 이때 느끼죠. 항상 똑같은 자극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 이것은 항상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 이것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전부 대상인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누구나가 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죄수들조차도 그걸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이게 나라고. 고정된 관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득 그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인데 그 느낌이 있어요. 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나는 나이가 들지 않죠.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이가 안 드는 느낌이야. 근데 이 몸은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이가 안 들은 느낌이 나는 나이가 없는데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 라는 느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놈이. 시간적으로는 왜 나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인간이 분별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전도 뒤집어졌다. 뒤집어져서 몽상하고 있다. 몽상에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속에 빠져서 그것이 실존인 줄 착각하고 있다. 뒤집어서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컵이라는 이름이 그냥 필요해서 하나 붙여놓고 써야지 의사소통도 하고 하니까 그냥 컵이라고 붙여놓고는 뒤집어져서 이거는 곧 죽어도 이거는 컵인 걸로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완전히 전부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는 법문도 있어요. 한 구절 딱. 고정관념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져요. 그 개념이. 근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존재하고 절대적으로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를. 그래서 방금 그걸 받고 또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 또는 20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껴요. 근데 무시하고 지나가요.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엊그저께 같냐?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근데 생겨난 것이 성주괴공, 만들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불교에서는 나툼이라 그랬어요. 나툼이라는 건 나타났다 이 말인데 찰나의 나툼일 뿐이다. 찰나의 나툼일 뿐이다. 찰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말해요. 찰나라는 것을 불교에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0.0000000000001초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순간은 쪼개면 또 쪼갤 수 있죠. 어느 만큼 쪼개 들어갔을 때가 가장 짧은 찰나일까요? 무한대로 쪼갤 수 있잖아요.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무한대지 그것은 또 쪼갤 수가 있으니까 무한대니까 찰나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냐?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현재라는 순간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찰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즉시공이다. 아무리 짧은 찰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색이 바로 공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있는 것 같을 뿐이다.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없냐? 없다고 하지 않아요. 무다 하지 않아요. 색 즉시 공이라 해요. 색이 공하다. 공한 색이다. 찰나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가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있다라는 판단에 그 고정관념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요. 이거 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럼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1초 전에 이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다른 걸로 변했죠. 그럼 1초 전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뭐 하나가 계속 있으면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 정도로만 보이니까 엄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생긴 거잖아요. 한순간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변화했다고 보이지만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맞아요. 뭐가 있어야 변화를 하죠. 그래서 찰나의 다툼일 뿐이다. 말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찰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한 순간이라고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개념적으로도 그렇게 해놨지만 그 순간은 또 쪼갤 수 있는데 어떻게 찰나가 존재하냐고. 그래서 색즉시공이다. 우리가 보이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리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속에 빠져서 있다 세상이 그렇다면 1초 전에 세상은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갔나요? 1초 후에 세상은 오지 않아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순간만 존재한다. 이 순간에 살아라 하는데 그거 틀렸어요. 어느 순간을 이 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끝없이 쪼개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한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 눈에도 보이고 만져지고 그 우리는 감각에 딱 속아버려요. 감각에 느껴지면 있다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반전신경에서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쪽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해도 별로 도움은 안 되고 나 거기 있어 보세요. 그냥 나 이제 나 이게 몸도 아니네. 나 이게 느껴지는 마음 이거는 아니네. 그냥 나가 있네. 그죠? 그럼 거기까지 됐고 나 이게 크기도 안 느껴지네 하셨죠. 나 이게 크기 모양 이런 거 없다. 나 이게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늙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이가 든 것 같지만 나 이것이 솔직히 나 이것이 나이 든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살고 있는 내가 아픈 줄 아는 놈이고 이것이 나이 든 느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는 놈 이거는 나이가 없죠. 네. 아는 놈 이것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으셨고 머리로 알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있는 느낌 그대로 툭 대답하신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이 나를. 난데 내가 나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식이 덮어버려서 그렇지. 그게 자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온전히 그냥 나에게만 있어 보세요. 이제 몸도 마음도 아닌 그냥 나. 그냥 눈 뜨고 있어도 똑같고 눈 감고 있어도 똑같은데 눈을 뜨고 있으면 이 분별되는 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니까 눈 잠깐 감아 보시겠어요? 나 있나요? 나. 아는 놈이 나. 그 나에게만 있어 보십시오. 몸도 아니네, 마음도 아니네, 나. 그것이 반경이 어느 만큼인 것 같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예. 뭐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런 거 모르겠죠. 어디 예. 있는지. 예. 위치가 없죠. 예. 나는 위치가 없어요. 나 근데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러면 없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찾아내지는 못할 것 같죠. 예. 그냥 머리로 전혀 이것을 정리하거나 파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분별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이거는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항상 있는 이 나, 아는 놈이 나. 거기에만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거를 나라고 이름을 붙이면 딱 맞는 이름이에요. 나라고 할 게 거기에 뭐 있나요? 그냥 보고 듣고 하긴 하는데 알기도 하고 하는데 나라고 하기에 뭐 적당히 딱 나라고 하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라는 이름이 그냥 거기에다가 이름을 우리가 하나 붙여놓은 거죠. 예. 그냥 나라고 부르는 거지. 예. 그죠? 예. 그것을 뭐 나다라고 하고 너다라고 하든 세상이다라고 하든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름 하나 갖다 붙인 거지 우리가. 예. 네, 그렇죠. 그 반경이 어느 만큼처럼 자 어디에는 그 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는 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몸이고 공간이고 어디고 그것이 찾아낼 수는 없지만 딱히 어디에 있다 위치감이 없다 이 뜻이죠. 그죠? 예. 몸에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어떤 딱 몸에 있다라는 위치감 그런 게 안 느껴진다 그 네. 뜻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그냥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느낌을 솔직하게 쭉 내뱉어 보세요. 네. 눈 떠 보세요. 여기 내가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낌. 여기에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낌. 예. 여기는 자기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여기는 내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나의 느낌에만 있을 때,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 내가 내가 예. 여기는 없어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예. 여기는 없어요. 내가 여기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요까지 있어요. 웃기죠? 이까지 있다라 웃기죠, 그죠? 경계가 없다. 아니, 자, 경계 없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이 생각은 전부 지식입니다. 지식은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진실한 내 느낌을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내 느낌. 내가 여기도 있는 것 같다 그러셨죠? 여기도 없다 할 수 없다. 응? 그럼 여기나 뭐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예. 생각하지 마시고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아니 내가 여기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러면 내가 요까지예요? 느낌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느낌이 한 어느 만큼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나가 지금 위치도 없잖아요. 네. 크기도 없잖아요. 그게 절대 생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또 잠깐 눈 떠보세요. 이 의자는 의자다. 이거 보는 순간 벌써 이건 의자죠. 이건 보는 순간 이거 벌써 벽이죠. 네. 근데 벽이다 의자라는 거 고정관념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놓고, 즉 고정관념은 머리로 들어갔을 때 고정관념이 나오죠. 예. 그러면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머리로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그냥 느낌에만 있을 때, 그냥 그 나 거기에만 있을 때, 머리로 한 그 분별심에 빠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 여기만 있을 때, 그때에 그냥 정말 나 거기만 있어 보세요. 이게 머리로 이거를 분석하고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는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쉬어요. 그냥 나 여기만 있어 보세요. 편안하죠? 예. 편안하시죠? 나 거기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게 우리가 눈을 뜨면 자꾸 고정관념이 저건 벽이야가 순간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생각을 못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못 이 본능의 느낌이 머리를 못 뛰어넘는데, 자, 머리는 우리가 머리라 알고 이게 전부 다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이것이야라 하는 게 전부 다 고정관념 아닙니까? 고정관념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일단은 놓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는 일단은 놓고, 내가 느껴지는 느낌 이거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 사실 느낌이라 하기에도 또 아니죠. 느껴지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나 있죠, 여기. 그죠? 네. 근데 그게 느낌이 몸 안에 있는 것 같다, 몸 밖에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저기에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냥 있죠.
크기, 한계 그런 게 없죠. 예.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죠. 생각도 감정도 아니죠. 그거는. 예. 성격도 아니고 네. 몸도 아니고 예. 그게 뭐다라고 할 말이 붙일 말이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예. 없다고 하자니 없지는 않죠. 알잖아요. 보고 듣고 말도 하잖아요. 있다고 하자니 찾아낼 수 없죠. 네. 그게 나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늙고 병들고 합니까? 아까 이거는 늙지도 않고 이거는 병도 안 든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에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생로병사, 깨달으셔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셨다는 게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생로병사는 원래 없는 거더라. 내가 이게 나인 줄 모르고 몸이 나인 줄 알고 있었을 때 내가 생로병사를 하는 줄 알았다. 이 나 이것을 기가 막힙니다. 다 눈 뜨면 저절로 보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죠. 이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합니다. 불생불멸이죠. 이 나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죠.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죠. 그거는. 또 부정불감, 그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그거를 말한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게. 그게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라는 것도 하나에 갖다 붙이는 그냥 이름이죠. 그러면은 그게 자기하고 남이 뭐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자기와 남이 있습니까? 자기도 없고 남도 없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자기다 남이다 이건 개념이었죠. 우리 고정관념. 예. 그게 그게 우리 원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분별로서 말하자면 묘하다라고 하잖아. 불교에서 묘할 묘자 어디다 쓰느냐. 색이 공이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을 기준에서 보면 묘하다. 없다고 하자니 온갖 것을 다 아네. 별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자니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네. 그래서 분별로서 즉 이해로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다 또는 없다 해야 알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 이런 우리는 그런 거는 이해 못해요.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으라. 예. 잘못 알고 있다가 잘못 알고 있는 관념에서 탁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깨어난다 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죠. 그 부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부다, 부처가. 깨어나라. 어디에서? 네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거기서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해석한 마음의 세상 속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하고 살고 있다. 완전히 착각이다. 자기가 해석한 세상만 존재한다. 네. 그렇죠.
네 해석에서 벗어나라. 진실을 봐라. 진실은 뭐냐? 그냥 나 이거 물론 보이고 들리고 다 하지. 갑자기 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 다 들리고 저건 천정이야 이건 유리창이야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알매 빠졌다 우리는. 집착. 창문은 창문이야. 저기야 물질이야. 저건 존재해. 저기 있어. 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가 해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전부 해석한 세상이다. 근데 이 고정관념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 한순간 딱 깨달았다고 해도 그 습관이 너무나 강해서 습관이라는 게 뭐가 습관이냐. 저건 창문이야 하는 이 습관이 이건 나야 이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견성 후 보임한다 라고 하는 게 견성은 재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고 유명한 말이죠. 보임이 끝없이 보임 공부를 한다. 보임은 뭐냐? 우리가 이제 중생을 꿈속에서 살고 있다라고도 하죠. 꿈에 빠져서. 즉 자기 의식 세계 속에 자기가 해석한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세상이라고 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깨나라 눈 좀 떠라 이거죠. 네 꿈속에 빠져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눈이 떴어요. 깨우쳤어요. 근데 하도 눈이 감겨져서 평생 살다가 한번 눈이 떨어졌어도 이 무게감이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대로 눈꺼풀로 또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자기 성품과 이 성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 이거를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성품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라 한다 이거죠. 자기를 깨닫고 나서도 바로 습관적으로 딱 관념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다시 또 눈 떠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공부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눈 한 번도 뜨지 못했을 때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 분별 세계 속을 그냥 헤매다니고 있을 뿐이지. 눈을 한 번이라도 떠봐야 이거는 내 착각의 세계, 내 의식의 세계였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한 번에 확인이 딱 되어야 남한테도 듣고 이해하는 건 소용이 없고 자기가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법문을 들어도 색이 공이다 해도 그래 진짜 색이 큰 공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방아차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내가 또 내분별 세계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거 딱 넣어버리면 그냥 이 무분별이라고도 하는데 무분별이라는 거 분별하지 마라라는 걸 굉장히 불교에서 강조하는데 분별하지 말라라는 것은 의자인지 뭐 테이블인지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요. 배고픈지 배고픈지 기분 나쁜지 좋은지 다 저절로 분별이 되는데 분별에 딱 붙들지 마라 이거예요. 고정되게 그것은 그거야 하고 그래서 고통이 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것이야 라고 하면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다. 전부. 네. 이 84,000대장경의 법문이 전부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법문이 다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근데 전부 이거 하나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분별에 빠져버리면 색은 색인 것 같고 이 공짜리 즉 공짜리가 뭐 어디냐 내 자리죠. 분별 놔버리면 내 자리로 저절로 탁 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일체가
일체의 분별이 그냥 억지로 말하자면 있는 듯한 것이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네. 분별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 성경에 에,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고 잎이 시건을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이런 구절인데 주님이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님이 이게 주인을 주님이 다 분별해요. 배고픈지 배부른지 알고 우리는 원래 그런 거 다 전지전능하게 태어나서 알아요.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다 알아. 그 주님의 분별이죠. 내가 하는 분별이 아니죠.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 아상 이거. 이 아상, 이 몸과 마음 이거 느껴지는 마음 이것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업식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있는 그거는 착각이다. 그 착각으로 나라는 생각이 하나 생겼다. 그놈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고 있다. 이 주인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이 주님이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프면 지가 지한테 밥 먹여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한 3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근데 내가 음식이 없다. 저기 남의 것이 있다. 그러면 머리로는 참아야 돼. 저건 남의 거야. 먹으면 안 돼. 하는데 마음에서는 본능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먹고 싶다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자, 그럼 먹고 싶다 하고 손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일까요? 이 본능이에요. 그죠? 머리에서는 제어하고 본능에서는 야, 너 먹으면 안 돼. 저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이 에고가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했어도 본능에서는 저절로 아야 배고파 먹고 싶어 손이 가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이게 이 즉 주인이 주님이 이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린다. 지가 산다. 내가 살지 않으면 지가 산다 이걸. 좀 막말로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상, 에고, 즉 착각. 실제로 이 에고라는 게 어디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라는 거는 뭐냐?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로 나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돌아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온 세상이 조용하고 생로병사도 없고 그런 거기에서 색을 쓰고 산다. 생로병사를 쓰고 산다. 거기에 집착이 하나도 안 되고 왜? 일체가 공한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면 깨닫고 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냐? 즉 색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다. 색이 바로 공한 색이다. 먹어도 먹은 게 없다. 해도 한 게 없다. 그러면 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한 게 있기 때문에 업이라는 게 존재가 되어버리지. 실제로 일체의 색은 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찌 업은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겠어요? 거기에는 존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이거는 제가 무슨 뭘 어떤 사실을 알려드려서 이해하신 게 아니죠. 예. 본인이 보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나가 한계가 없는데 자꾸 이제 눈 뜨고 보면 저건 벽인데 이런 생각이 탁 들어버리기 때문에 예, 벽 너머에는 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 같으니까 요 가까이만
어느 만큼인지는 몰라도 요 가까이 어디는 내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판단이거든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막 판단해서. 근데 그것도 다 머리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머리 분별 다 놔버리고 딱 소리 들으면 소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분별이 저쯤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라고 딱 분별해버리지만 분별 다 놔버리면 온전히 자기 자리에서 보면 이 소리가 자기에게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찌 여기는 자기가 없습니까? 이 소리는 어찌 자기가 아닙니까? 소리라고 하니까 소리라는 개념에 딱 들어서서 이런 걸 소리라고 하지 나를 소리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고정관념이 떠올라서 방해를 해서 그렇지. 고정관념 다 그냥 관념 다 넣어버리면 이 소리는 어찌 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 나뿐이다. 온통 보이는 거 이거 나고 들리는 것도 나고 이 아는 놈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또 다 보고 듣고 하죠. 그 보고 듣고 하는 것하고 나 이것하고 분리가 안 되죠. 그 보고 듣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나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법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둘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면서 나인 거예요. 그쵸? 아까는 이제 분리를 했어요. 자, 행복한 감정, 화나는 감정이 납니까? 그걸 아는 놈이 납니까? 아니까 아는 놈이 납니다. 예. 감정은 생겼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하고 나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결국은 그게 이 투명한 물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빨간 물감하고 투명한 물하고 경계를 그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투명한 물이면서 빨간 물이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음도 그 감정이면서 이 본래자리 이 나. 생각도 그 생각이면서 본래 나. 투명한 물이면서 빨간 물. 의자이면서 이 나. 왜 나는 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찾아낼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실제로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고 지금 거사님께서 그러니까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거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은 남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남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잖아요. 그거 보고 듣고 그동안 알아온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저건 남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나죠. 예. 내가 없으면 남이 존재할까요? 내가 판단해낸 결과물 아닐까요? 저 남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남일까요? 나의 판단일까요? 네,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도 나밖에 없죠. 온통 내 판단밖에 없잖아요. 내 판단은 즉 나잖아. 그죠? 네. 저건 의자야 라는 것이 저건 의자야 라고 내가 판단한 거죠. 보고 듣고 여기서 딱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 판단이죠. 이거는. 내가 판단한 이거는 나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전부 내 판단밖에 존재 안 하잖아요. 내 판단밖에. 예. 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 논리적인 설명입니다만은. 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대요. 인구가 70억 명이면 우주는 70억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대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분별한 세계 속에서 나올 수 없죠. 전부 자기가 분별한, 자기가 해석한 세상이죠. 거기서 살면서 내 옆 사람도 내가 해석한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죠.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그 속에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객관적인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나요? 오로지 내 판단밖에 존재하지 않지. 네. 저게 별이다 하는 게 내가 저것을 별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별이 존재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워낙 객관적으로 존재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저거는 계속 존재해 라고 고정관념이 워낙 철저해서 그렇지만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전도 몽상하고 있다. 저건 모든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식 세계인데 자기의 판단인데 화엄경에 나와 있죠. 심려공화사 마음은 같다 뭐하고 같나 공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마음이 그려낸 그림을 객관적인 세상인 줄 알고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들어앉아서 살고 있다. 근데 공의 그림이다. 그려도 하나도 이거다라고 할 것이 없다. 공의 그림이다. 공한 그림이다. 저건 유리창이다 라는 것은 그 정보를 해석한 내 이 정보이지. 근데 내 정보라고 생각 안 하죠. 저기에 떡하니 객관적인 창문이라는 게 존재해 라고 하죠. 그럼 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지 정보 속에서. 뭐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니 어렵다 쉽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네. 사실을 한번 본 것 뿐이죠. 네, 그죠? 네, 네, 네. 예.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하여튼 이때까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뭐 깨우쳤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